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통일을 위한 협상 아카데미 제2강 남북협상 프로세스를 맡은 남북사회통합연구원 김총환 원장입니다. 먼저 목차를 소개해 드리면은 들어가면서 남북협상 전반에 대해서 살펴보고 협상 과정으로서 남북협상 제의, 남북협상 준비, 남북협상 진행, 남북협상 타결, 남북협상 합의 이행 순으로 살펴보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나가면서 남북협상이 계속될 것인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북협상을 그동안 몇 번에 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은 남북협상 총 횟수는 그동안 667회 개최되었습니다. 정치협상 261회, 인도협상 155회, 사회문화협상 62회, 군사협상 53회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연대별 분야별로 남북협상이 몇 번 개최된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70년대에는 적십자 인도회담이 가장 많았고요. 90년대에는 정치협상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에는 경제협상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일 많았죠.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연대별 남북협상은 그 제네바 정치회담, 그리고 60년대 스위스 로잔의 IOC 주선 올림픽 단위틀 구성 체육회담 제외하면은 70년대에 111회, 80년대에 64회, 90년대에 160회, 2000년대에 250회, 2010년대에 82회, 그리고 2019년부터는 협상이 진행되지 않고 있죠. 분야별로 남북협상을 살펴보면은 50년대 정치협상 1회, 60년대 사회문화협상 1회를 제외하면은 70년대에 정시협상 22회, 인도협상 85회, 사회문화협상 4회가 진행되었고요. 80년대에는 정치협상이 27회, 경제협상이 5회, 인도협상이 16회, 사회문화협상이 16회 진행됐는데 70년대에 없던 경제협상이 처음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90년대에는 정치협상이 128회, 인도협상이 18회, 사회문화협상이 14회 진행되었고요. 2000년대에는 정치협상 59회, 군사협상 46회, 경제협상 98회, 인도협상 27회, 사회문화협상 20회. 처음으로 이제 군사협상이 진행되었는데요. 주로 이제 경제협상 이행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협상들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2010년대에는 정치협상 25회, 군사협상 7회, 경제협상 34회, 인도협상 9회, 사회문화협상 8회가 진행되었죠. 이제부터 이제 남북협상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협상을 진행하려면은 먼저 어느 쪽에서든지 협상을 제의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겠죠. 상대 측에 대해서 협상을 어떤 내용으로 언제 누가 할 건지를 제안하는 과정이죠. 남북 간에는 70년대 초에는 이런 상대 측에 우리 측 협상 의사를 전달할 채널이 없었기 때문에 방송이나 성명을 통해서 제의를 하였는데요. 1971년 8월 12일 우리 측 한적 최대선 총재가 남북 적십자 회담을 제의하면서 처음으로 남북 간의 협상이
진행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전화나 팩스를 통한 제의인데요. 1971년 9월 22일 남북 직통 전화가 개통되게 됩니다. 나중에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런 전화나 팩스를 통한 제의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협의들이 진행되었고요. 그 결과 남북 간 직통 전화가 개설되고 이를 통해서 남북 협상을 제의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협상이 진행되면서 협상 과정에서 다음 협상에 대한 합의를 하게 됩니다. 다음 협상의 의제라든지 시기, 장소들을 합의를 하고 회담 개최를 하게 되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회담 협상 제의를 살펴보면은 전화나 팩스로 통지문을 상대 측에게 전달하고 협상을 제의를 하게 됩니다. 가령 우리 측에서 협상 의제라든가 시기, 장소, 대표 등을 포함하는 협상 제안 문안을 작성해서 판문점에 있는 남북연락사무소에 전달하고 우리 측 연락관이 북측에 통화를 해서 전화로 불러주고 받아 적거나 팩스로 전송을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북측에서 답신으로 제의를 수락하면은 협상이 확정되는 거죠. 협상 개최에 확정이 되는 건데 만약에 다시 수정 제의를 해오는 경우에는 우리 측에서 이를 검토한 후에 제의를 수락하면은 협상 개최를 확정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서한을 작성해서 전달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남북연락관이 판문점 중립국 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만나서 직접 서한을 주고받는 과정을 거치게 되겠죠. 이런 전화나 팩스를 통한 협상 제의를 하게 되는 데에는 그동안 여러 가지 합의들이 있었는데요. 가장 최초에는 남북 적십자 예비회담 진행 절차 의제에 관한 합의서를 통해 가지고 회담 연락 사무소를 개설하게 되고 회담 연락 사무소를 남측에서는 자유의 집, 북측에서는 방문각에 설치를 하도록 합니다. 여기에 각기 남북 직통 전화를 설치를 하고 서로 연락을 주고받도록 한 거죠. 그 이후에 72년 7월 4일에는 서울 평양 간 직통 전화 가설 및 운영 절차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였고요. 또한 적십자 본회담 기타 진행 절차와 일시에 관한 합의문도 72년 8월 12일 합의를 했고 좀 더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통신기술 실무자 회의 합의문을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협의하고 합의를 하게 됩니다. 통신과 관련해서는 남북 적십자 단체들 사이에 본회담 진행과 관련하여 남북 간 통신 보장을 위한 기술 실무자 회의 합의문이 1972년 8월 16일 만들어지는데요. 합의 제목처럼 기술적인 내용들이 합의를 하게 됩니다. 합의되고 있습니다. 남북 적십자 중앙기관 사이의 직통전화 운영 절차에 관한 합의서도 8월 25일 날 합의를 했어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남북 간의 연락 채널이 구축되고 그 이후로는 협상 제안을 할 때 이런 채널을 통해서 통지문을 전달하고 또 상대 측 통지문을 받는 그런 방식으로 협상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상위 직전 협상에서 합의하는 경우인데요. 상위 협상에서 그 합의를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 후속 하위 실무 협상 개최에 합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위 협상에서 실무 협상에 합의하더라도 실무 협상 개최 전에는 다시 구체적인 날짜 장소를 상대 측에게 제안하고 확정하는 과정들이 진행되게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같은 급의 협상에서는 차기 협상 날짜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다음 협상을 진행하도록 하는 경우도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연락 채널이 구축되고 이런 연락 채널을 통해서 협상을 제의하고 확정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종종 이제 연락 채널이 단절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연락 채널이 가동되더라도 상대방이 협상 문안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또 방송 성명을 통해서 공개 제의를 해서 상대가 협상에 나오도록 압박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협상 제의를 통해서 상대방이 수락하고 협상이 확정이 되면은 협상 개최에 합의가 되면은 협상 준비 단계에 들어가는데요. 먼저 이제 협상 대표단을 구성하고 두 번째는 협상 전략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는 이런 협상 전략이라든가 협상 목표 등을 놓고 실제 협상을 해보는 시뮬레이션, 협상 모의 연습이 진행됩니다. 그런 다음 이제 협상 운영을 하고요. 실제로 협상장에 가서 협상을 하는 과정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협상 결과가 나오면은 협상 결과에 대해서 또 대회에 알리는 활동, 협상 브리핑도 하고 그 과정에서 기자단이 이제 함께 가는 경우에는 기자단 지원 활동 등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협상 준비를 살펴보면요. 대표단 구성에 있어서 협상 대표를 누구로 할 것인지가 중요한데요. 특히 이제 수석 대표를 어느 수준에서 어떤 레벨에 누가 나갈 건지, 그리고 대표는 몇 명으로 할 건지, 또 어느 기관에 누가 참여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정해지는데요. 이러한 협상 대표단은 임명 절차에 따라서 고위급과 실무급으로 나누어서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보면은 협상 대표 임명 조항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중요 사항 교섭에 대해서는 통일부 장관이 제청을 하고 국무총리 결재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 사항 교섭 이외의 기타 교섭에 대해서는 통일부 장관이 협상 대표를 임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종 이제 특별사들단, 특사를 파견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특별사들단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표단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의 신임장을 발급하게 되는데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는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중요사항 교섭에 대한 대표단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무총리와 통일부 장관이 부서한 신임장을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사항을 교섭하는 경우에는 대표단에 대해서 통일부 장관이 서명한 신임장을 휴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상 대표를 지원하는 인원들도 동행하게 되는데요. 대표를 보좌하고 협상 내용을 기록하고 협상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관리하고 처리하고 협상 결과에 대해서도 정리를 하는
그런 역할을 협상대표 수행원들이 하고요. 수행원들의 역할은 주로 이제 수석대표를 보좌해서 회의 일정을 확인하고 의제라든가 쟁점, 발언문들을 준비해서 회담 대표를 보좌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회담 진행 과정에서 회담 회의를 협상 내용을 기록하고 또 녹음하고 또 필요하면은 훈령이나 지침을 받아서 전달하고 또 협상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고하고 북측의 태도라든가 여러 가지 동향들을 파악해서 대표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남북협상 지원 인원들이 많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협상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중요한 전략 문제를 자문하기 위한 자문단이라든가 상황을 처리하는 인원들, 또 연락하는 인원들, 통신을 담당하는 인원들이 있고요. 또 기자단이 따라갈 경우에는 그런 기자단을 지원한 인원, 또 현장에서 쓸 수 있는 물품들을 준비하고 관리하는 인원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회담 대표 지원에 대해서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회담 대표 또는 특별사절단을 보좌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통일부 장관이 수행원, 자문위원, 지원 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북측 방문 협상의 경우에는 이제 기자단이 구성되어서 함께 동행하게 되는데요. 기자단은 출입 기자단이 자율적으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기자단에는 기자단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팬기자, 정산기자, 동사정 기자들이 함께 동행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기자단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 인원들이 배정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기자단도 방북협상 대표단의 일원으로 신변 안전 보장과 체류 및 편의 제공, 또 적절한 안내 등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단에 동행하는 기자는 기자 또는 보도 완장을 착용하고 다만 이제 협상 대표단의 일원이긴 하지만은 협상 대표라든가 수행원 지원인은 아니기 때문에 비표, 대한민국 협상 대표단은 태극기 모양의 비표를 착용하게 되는데 비표는 착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협상 준비 단계에서 중요한 것이 전략을 준비하는 것인데요. 협상 전략은 우선 협상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협상에서 달성해야 할 핵심 목표의 범위가 뭔지, 그리고 이번 협상에서 우리가 달성해야 될 최대한 목표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만약에 협상을 진행한 결과에 어느 정도 절충할 수 있다면은 최소 목표는 어디까지인지를 설정하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전략도 준비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협상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는 상대방의 이번 협상에 임하는 태도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과정의 하나겠죠. 상대 측, 북측의 협상 목표가 뭔지, 북측의 협상 전략이 뭔지, 북측의 협상 의도가 뭔지 이런 것을 파악을 해야 우리 측 협상 목표,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사안별로 대응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 협상 의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과
또 필요할 경우에 절충안을 준비하거나 또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 주장에 대해서 반박 논리를 제시하고 상대방을 압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들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협상 전략은 어느 한 개 부처에서 협상에 진행하면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의제와 관련된 여러 부처 간의 협의를 거쳐서 사전 협의와 조정을 거쳐서 마련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대책회의라든가 모의 회의, 시뮬레이션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수정되고 보완이 되고 최종적으로 확정을 거치는 그 노력들이 이루어지는데요. 협상안 확정은 최종적으로 정부 내에 일정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확정되게 됩니다. 거기에는 이제 협상 기본 방향이라든가 주요 협상 지침이나 전략들이 확정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협상 운영도 중요한데요. 협상 운영은 실제로 협상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동할 건지 또 현장에 가서 연락은 어떻게 할 건지 그 협상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체류하면서 또 여러 가지 준비도 하고 또 대응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협상 운영을 준비하는 과정들도 상당히 중요하고 세밀한 그 사전 계획이 필요한데요. 거기에는 이제 협상 운영 기본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야죠. 구체적으로 보면은 그 협상 일정에 따라 가지고 기간을 확정하고 거기에 따르는 예산을 편성하는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요. 이러한 협상 운영에 대해서도 남북 간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협의를 위해서 이제 사전에 준비 접촉도 하고 또 판문점에서 연락관 간 협의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문서로 주고받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협상 진행 날짜라든가 숙소라든가 협상장이라든가 그다음에 대표단 규모 그리고 이동 경로, 체류 일정 등이 확정이 되는 것이죠. 이런 협상 운영 기본 계획이 마련되면은 그에 따라서 보다 세밀한 협상 운영 세부 시행 계획을 준비하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조치들이 진행되게 됩니다. 이런 협상 운영 대북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이제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협상 의제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대표단 구성이라든가 이런 협의와 병행해서 진행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체류 일정, 이동 경로 등에 대해서 편리한 쪽으로 요구를 하게 되고 상대방이 수용을 하면은 그에 따르면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경로를 통해서 협상장으로 이동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일정들 협상 관련된 구체적인 세부 내역들은 판문점에서 남북 연락관 간의 협의를 통해서 확정이 되는데요. 방문 절차라든가 체류 일정, 통신, 특히 이제 직통전화를 어느 정도 쓸 건지 또 경우에 따른 국제전화가 필요할 경우에는 국제전화를 몇 회선 보장해 줄 건지 이런 것들이 논의되고 또 출입경 수속을 어떻게 할 건지 대표단에 대해서는 출입경 수속을 간략하게 간편하게 이렇게 진행할 건지 또 기자단에 대해서 취재 편의는 어느 정도까지 보장을 해줄 것인지 가령 이제 기사라든가 방송 영상을 송고를 할 때 어떻게 편의를 제공해 줄 것인지 이런 문제들도 같이 협의가 되는 거죠. 또 필요한 경우에는 행랑을 운영해서 우리 측
서울하고 평양 간의 문서라든가 필요한 물자를 가져갈 수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루에 몇 회 운영을 할 건지 이런 부분도 같이 협의가 되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문서 교환 협의로도 진행되는데 협상 운영과 관련된 세부 내역이 많을 경우에는 문서로 정리해서 상대 측에 넘겨주고 상대 측이 확인하고 이견 있는 부분은 조정해서 협의하고 확정하는 과정인데요. 장점은 쟁점 사항을 명확히 전달하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되겠지만은 또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예, 이렇게 협상 준비가 마무리되면요. 본격적으로 이제 남북 협상이 진행되게 되는데 협상 진행은 먼저 이제 협상 대표단이 협상장에 도착하는 것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협상 대표단이 협상장에 도착하게 되면은 먼저 공항이나 협상장에 도착하면은 이제 현장에는 차석 대표가 마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숙소에서는 협상장이나 숙소에서는 수석 대표가 마중을 하게 되고요. 그 대표단을 마중하게 되면은 우선 이제 대표단이 만나서 인사하고 간단하게 환담을 하는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협상을 회의가 개최되는데요. 회의에는 우선 이제 전체 대표단이 만나서 회의를 하는 전체회의하고 구체적인 쟁점 사항이나 의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대표회의, 그리고 대표회의에서 논의된 쟁점을 조정하고 타결짓기 위한 수석대표회의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담 협상 진행 중에는 상대방의 의중을 탐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남북 협상 대표단이 같이 오찬을 하거나 만찬을 할 경우에 동석에서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여러 가지 유적지라든가 기타 이제 산업시설이라든가 이런 곳을 이제 함께 가서 둘러보는 그런 활동으로 참관 등이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대표단이 동행하면서 서로 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상대방이 이번 회담에 어떤 입장에서 나왔고 합의는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 대해서 은연중에 의중을 탐색하는 그런 노력들이 이루어진 것이죠. 예, 여기까지 1부를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남북 협상 진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